일단은 다 모였으니까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집에서 복습을 한 번씩 해주셨어요. 따로 복습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만 해도 충분히 배울 것 같고,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안경테가 단일 재질이 있고 복합 재질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복합 재질은 이제 외울 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합 재질이 세 가지가 어떤 거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먼저 첫 번째 콤비 브라운테가 있고, 두 번째가 브라운 라인, 세 번째가 서머트 브라운. 그래서 이게 어디가 플라스틱이고 어디가 메탈인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콤비 브라운은 정면부가 플라스틱, 다리가 메탈, 그리고 브라운 라인은 아래 부분만 메탈이고 위랑 다리 부분이 플라스틱. 서머트 브라운은 이제 정면부의 선물임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메탈이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 종류가 이제 무테 안경도 있고 반무테 안경도 있고 알바이트, 정근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알바이트다. 알바이트는 말 그대로 앞에를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음과 근육을 다 할 수 있는 안경이라고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다리 모양에 따라서 방걸개식이 있고 스포츠식이 있고 케이블 다리,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품 위치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정정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정각은 이제 브릿지. 스편과 킹각이 이제 정정각이니까 그건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경사각을 바꾸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첫 시간에 했던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박싱 시스템도 많이 쓰인다고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금속 소재가 이제 어제는 금속 소재에 대해서 안경테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갔었고, 일단은 구리압금이 총 5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외워주시고, 이제 어떤 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동은 청구주의 이렇게 아예 외워주시고, 황동은 황구와, 그리고 양백은 양분이야. 그리고 블랑드제트는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는 말씀드렸거든요. 주석이 들어가서 붉은이야 주. 그리고 베를륨은 그냥 베를륨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에 학교는 제가 2개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있어요? 맞습니다. 모네는 제가 이게 외울 때 이제 철과 망간이 둘 다 들어가면 이제 모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고, 하이니켈은 니켈 함유가 좀 80% 정도, 그래서 니켈이 좀 많이 되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철에서는 스테인리스 어떤 거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죠. 크롬, 니켈. 맞아요. 스테인리스는 이제 철크림. 그래서 철, 크롬, 니켈. 그래서 1편에서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한다. 알루미늄은 이제 디알루미늄을 말씀드렸고, 그거는 이제 강도가 좀 높은 제품이지만 용접성이 좀 낮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티타늄은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가볍고 내식성이나 탄력성도 다 좋고 매장량도 많다. 근데 이제 공기 중에서는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접합이 좀 안 되고, 그때 질문 들어왔던 것처럼 아르곤가스나 진공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르타카스에서 진행을 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공이 좀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귀금속이 금, 은, 금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속 다음 이제 플라스틱 소재나 뭐 비금속 소재를 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번 시간은 이제 약간 대교하게 튜토리얼 이렇게 가볍게 했다. 이번 시간에 좀 더 어렵고 외울 게 좀 더 많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한 번만 지금처럼 한 글씩 계속 하다 보면은 쉽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안경재료학 2주차 수업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금속태 소재를 배웠으면 이번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는 가소성 물질 또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며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로 구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특징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특징을 이제 뒤쪽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고분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게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저분자이고, 이제 가열가압되는 동안의 유동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가열해도 더 이상 유동성을 나타내지 않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이 안경테의 플라스틱 소재에서는 이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문제는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배우면서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좀 쉽게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고분자고 가열에 의해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 열경화성은 저분자지만 가열 가압하는 동안은 유동성을 가지지만 그 이후에는 가열해도 더 이상 유동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안경테 소재에서 플라스틱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일반적인 성질은 먼저 첫 번째, 가볍고 강하다. 두 번째, 대부분 전기 전연성이 우수하다. 세 번째, 성형성이 좋다. 네 번째, 내수성과 내양분성이 우수하다. 다섯 번째, 가공법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얻을 수 있다. 여섯 번째, 가격이 싸다. 일곱 번째, 열에 약하다. 여덟 번째, 표면 경도가 낮다. 아홉 번째, 대전하기 쉽다. 요게 일단은 일반적인 성질인데요. 뭐 요거를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일단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절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 주변에 이제 먼지나 이런 게 좀 묻는 정전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전하기 쉽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경원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안경테에서 이제 금속테보다는 플라스틱테 소재들이 이제 먼지도 좀 잘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정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먼지도 잘 붙고, 그러니까 이 대전하기 쉽다는 이 전기 전연성과 조금 상관이 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테로 사용될 경우 갖춰야 할 조건.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은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안경테로 사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좀 가벼워야 되고 촉감도 좋아야 되고 광택이 풍부해서 이제 썼을 때 조금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 탄력성이 풍부할 것, 내열성이며 치수 안정성이 높을 것, 안료와 혼합이 잘 될 것, 요거는 이제 염색이 잘 될 것, 색이 다양하게 나올 것, 그리고 기계적 가공성이 좋을 것,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좋을 것, 보건성이 클 것, 그리고 강도, 경도가 적당할 것, 내충격성일 것, 화공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클 것.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제 내가 안경테를 고르더라도 좀 따질 수 있는 것들. 저는 좀 가벼운 걸 찾아요. 뭐 아니면은 좀 썼을 때 이쁜 걸 찾아요.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뭐 헤어 스프레이나 왁스를 바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형이 잘 되지 않는 거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갖추어야 당연히 좋은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가 안경테로 사용될 경우 갖춰야 할 조건은 읽어보시면 당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1주차 1교시 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경테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또 한번 요거 수업을 했다고 이 금속 재료 요 라인들을 사실 좀 편하게 보이시죠? 이제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겠고 이름도 익숙한 것 같고 요게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이면 이제 저희 오늘은 이 합성 수지와 섬유 그리고 기타 소재 요거를 외울 겁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면 이름도 익숙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제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일단은 알아가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합성 수지에서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 요것도 배우고 이제 섬유 소재에서 이제 탄소 섬유, 탄화귀소 섬유 그리고 기타 소재에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 합성 수지 소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를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게 제일 이제 중요하고 제일 많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열 가소성 수지를 조금 자세히 배우고 다음 시간은 열 경화성 수지를 조금 배우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도 뒤에 나오고 표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속해 있는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지고 소성 변형을 일으키지만 냉각하면 고체 상태로 단단해지는 온도에 따라 가역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선상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은 거를 정리를 하면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진다. 열을 가하면 유동성을 가진다.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진다. 근데 냉각하면 고체 상태로 단단해진다. 일반적인 뿔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플라스틱 테, 뿔테를 이제 피팅을 할 때 열풍기에 가열을 해서 좀 유동성을 가질 때 좀 피팅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냉각을 시켜서 고체로 굳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피팅은 기본적으로 열을 가해서 유동성을 가진 상태에서 피팅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고분자 물질로 되어 있고, 요 선상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이다. 요거는 이제 열 경화성 수지와 좀 비교하기가 편하거든요. 물론 뒤쪽에 더 나오겠지만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선상 모양이 아닌 망상 형상입니다. 망상. 그리고 고분자가 아니라 저분자. 그래서 선상 모양의 고분자 화학물은 열 가소성 수지이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밑에 조금 나와 있는 거고요. 가열하면 가소성을 나타내고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냉각하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체로 성형이 된다. 이거를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지고 냉각하면 고체 상태로 단단해진다. 그리고 산산 모양의 고분자 화학물이다. 경화성은 망상의 저분자입니다. 요거를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압출 성형 및 사출 성형에 의해 쉽고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을 합니다. 내열 및 내용재성은 열 경화성인 수지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특징을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하나하나 알아볼 거기 때문에 크게 외우시진 않아도 되는데, 크게 셀룰로이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프로피노네이트, 이렇게 큰 것들은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외우셔야 될 거는 압출 성형과 사출 성형을 한다. 이 압출 성형과 사출 성형이 어떤 건지는 뒤에 저희가 제조에서 파트에서 나오는데, 압축은 이제 좀 예시를 들면, 저희가 가래떡 뽑을 때처럼 강한 프레스를 넣으시면서 이게 압축된 게 성형이 되는 거고요. 사출 성형은 조금 붕어빵처럼 틀에 액체 모노머를 넣어서 굳힌 다음에 나온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 가소성은 압축과 사출,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그래도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내열이나 내용재성은 열 경화성에 비해 떨어진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소성 수지의 가장 첫 번째 셀룰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셀룰로이드는 상품명으로는 공시적인 명칭은 이제 셀룰로이스 나이트레이트고요. 충격성이나 탄력성, 보건성이 우수하고 치수 안정성이 좋습니다. 가공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오는 뿔테들이 이제 요 셀룰로이드로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있는 충격성과 탄력성, 보건성이 우수하고 치수 안정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다. 요거는 이제 셀룰로이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셀룰로이드의 제조 과정이고요. 보시자마자 아마 진짜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화학식은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게 합쳐져서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걸 사용했고 이런 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천연 섬유소라는 게 이제 셀룰로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조면이나 설명, 아니면 목재 펄프 초지, 쉽게 말하면 목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목화에다가 질산을 넣고 촉매로는 황산을 사용을 합니다. 촉매라는 게 화학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다른 화학 반응에 이제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촉매는 황산을 사용하고,
그럼 제2질화면인 니트로셀룰로이스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가소제를 25%나 30%의 장내를 첨가해서 건조를 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셀룰로이드 판을 만든다가 이제 기본적인 제조 과정이고요. 이 천연 섬유소 목화에다가 질산이 추가가 됩니다. 질산이 추가돼서 촉매로는 황산을 씁니다. 그럼 질산을 쓰면서 제2질화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니트로셀룰로스고요. 가소제로는 장내를 첨가한다. 이게 큰 틀입니다. 질산을 넣기 때문에 제2질화면이 나오고요. 가소제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은 성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과하는 게 가소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내를 넣는데 정내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나프탈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프탈렌은 이제 가소제로 첨가를 한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목화 같은 천연 섬유소에다가 질산을 넣고 촉매로는 황산을 사용한다. 질산을 넣어서 제2질화면이 나왔고 그거는 니트로셀룰로스다. 가소제로는 장내를 첨가해서 유동성과 탄력성을 준다. 그럼 셀룰로이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소제의 역할은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주고 또 탄력성을 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아까 나와 있는 분자식을 좀 말로 푼 거예요. 천연 섬유소를 이용하여 질산과 반응시켰고 촉매로는 황산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제2질화면의 가소제로는 장내를 사용하였다. 이게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분자식을 조금 말로 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소제란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성형성을 증가를 목적으로 만든 첨가제이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천연 섬유소에다가 질산을 더해서 어떤 걸 만드느냐? 제2질화면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촉매로 황산 사용, 그리고 가소제는 25%에서 30%의 장내를 사용한다. 요게 이제 셀룰로이드 정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셀룰로이드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중은 1.32에서 1.35 정도 나오고요. 자외선이 투과되면 변색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네, 자외선이 투과되면 변색이 발생한다. 적외선은 투과가 되지 않으며 상온에서 탄력성은 크지만 60에서 75도씨에서 연화되며 탄력성이 감소된다. 130도 이상 가열하면 내부 기포가 발생하고 180도 이상에선 발화나 연소가 된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하죠. 열에 약하다. 아세톤은 쉽게 용해되고요. 보건성이나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셀룰로이드는 보건성이나 내충격성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외선이 투과가 되면 변색이 발생을 하고 열에 약합니다. 상온에서 탄력성이 크게 감소되거나 연화되거나 발화가 되고 내부 기포가 발생하는 등 열에 약한 모습이 셀룰로이드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열에 약한 거나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되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입니다.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는 셀룰로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과 열에 강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뿔테 소재들은 거의 이런 것처럼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 소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룰로이드는 아무래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것도 똑같은 제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일단 기본 천연 섬유소에다가 요거는 빙초산을 씁니다. 빙초산을 쓰고 촉매로는 똑같이 황산을 써서 요거는 제2초화면이 나와요. 셀룰로이드는 질산을 써서 제2질화면을 얻었다면 아세테이트는 빙초산을 써서 제2초화면을 얻었다. 그리고 요거는 가소제로는 디메틸 푸타레이트. 셀룰로이드는 가소제가 장르였죠. 아세테이트는 디메틸 푸타레이트. 이거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연섬유소에다가 질산을 넣은 거는 셀룰로이드이기 때문에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는 천연섬유소에다가 빙초산을 넣었다. 촉매는 똑같이 황산을 사용하였고 제2초화면을 얻었다. 가소제는 디멜티 푸타레이트를 얻었고 이 아세테이트 판을 만들어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또 한번. 요것도 천연 섬유소에다가 빙초산을 결합해서 제2초화면을 얻었다. 황산을 촉매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요거는 가소제가 어떤 걸로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디메틸 푸타레이트. 셀룰로이드랑 비교하면은 이 빙초산 부분과 제2초화면 그리고 가소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중이 1.28과 1.32. 셀룰로이드의 비중이 아까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셀룰로이드는 1.32에서 1.35였습니다. 비중이 더 낮죠? 무게가 좀 더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난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열에 강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무변색. 요거는 이제 셀룰로이드의 단점을 조금 보완을 했다고 봐주시면